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폐하.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폐하, 멀리서부터 폐하의 미간이 찡그려지신 게 보였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겁니까? 기꺼이 고민을 나눠주신다면 저 역시 최선을 다해 폐하께서 짊어지신 부담을 일부나마 나누어 들고 싶습니다. 신은 승상께선 지나치게 보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전 왕조의 과거제 개혁은 문벌로 제한한다는 규칙을 폐지하고 과목을 다양화하였는데 이제 막 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전승을 이어 인재를 키워야 할 때인데 어찌 지금까지의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승상께서는 정무로 바쁘신데 조카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도 있으신 모양입니다. 폐하께선 정무를 보시느라 바쁘시지만 몸조리 잘 하셔야 합니다. 감기에 걸리셔선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신은 추위를 느끼지 않습니다. 폐하께서 이번 사건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은 신 또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저는 다른 사무도 처리해야 합니다. 오성 병마사의 지휘관이 소신에게 홍련교가 최근 기승을 부린다고 보고했습니다. 신도들은 금지된 무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며 백성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은 이번 일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은 병마사 지휘관과 논의 끝에 금지된 무기의 실명제를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암시장 거래를 단속하고 금지된 무기의 유통과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폐하. 신은 호부상서 최대인과 이미 이 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인의 말에 따르면 일부 특수한 절차를 채택하고 인력을 합리적으로만 배분하면 국고를 동원할 필요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들은 그저 폐하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 힘을 쓴 것입니다. 실은 신이 일부러 여기서 폐하를 기다린 것입니다. 신이 오늘 여기서 폐하를 기다린 건 정무를 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최근 한 달간 폐하께서 온 힘을 다하여 정무를 보시느라 과로하시는 모습에 신이 걱정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은 오늘의 맑은 날씨를 즐길 겸 함께 교회로 나가 마음을 달래시길 청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신은 폐하께 좋은 물건을 하나 바치고자 합니다. 아마 뜻밖의 기쁨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오랜 시간 궁궐 깊은 곳에 계셨으니 한동안 말을 몰고 달리는 상쾌한 기분을 느끼지 못하셨을 것 같군요. 폐하께서 원하신다면 교회에 말을 타고 가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넓은 들판에서 마음껏 달리면 피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폐하께서 녀석들과 시간을 보낸 지 꽤 되었으니 조금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은한장이 백마를 비추고 날래기가 유성과 같았다는 게 어떤 모습인지 오늘 폐하께서 신의 식견을 넓혀주셨습니다. 그렇다 하시니 앞으로 기회가 되면 폐하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폐하의 눈에 들었다면 이 군마들은 폐하의 것입니다. 최근 다낭에 동란이 일어나 변방의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요나라는 긴 시간 군마가 부족하여 기병이 약하니 이런 중요한 시기에는 준마가 더욱 절박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하여 저는 몇 명의 대신과 뜻을 모아 고급 군마를 구매하여 폐하께 바치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이 선물이 폐하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누가 바쳤든 전부 사직을 위해 한 행동이니 폐하께서 친히 받아주시길 청하옵니다. 이 군마들은 전부 명마입니다. 우선 희경의 궁중 마국간에 배치하고 폐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손에 훈련하면 될 것입니다. 폐하께서 질의하셨으니 신이 직언하겠습니다. 신이 의심하는 자는 바로 현재 조정의 승상이자 신의 숙부 육정입니다. 폐하, 신이 동료들을 대신하여 답하겠습니다. 이 말들을 절대 거두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들은 폐하에 대한 신들의 충성과 지지를 상징합니다. 신들은 요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미약하게나마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폐하의 고심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폐하의 휘하에 들어가다니 정말 행운이지요.
이리 비천한 곳까지 오셔서 신과 만나 주시다니 너그러이 용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옥의 감독관이 폐하께서 친히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감히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어 즉시 사람을 시켜 이곳을 꾸몄습니다. 만약 신이 정말로 폐하의 마음을 저버렸다면 폐하께서는 어찌하실 계획이십니까? 폐하께서 진실을 알고 싶어 하시며 시기가 무르익었으니 저 또한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근원은 여러 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폐하께서 처음 즉위하셨을 때 신은 육정이 품은 반역의 뜻을 엿보았습니다. 아쉽게도 신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으며 혼자서는 해낼 수 있는 게 적기에 기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폐하께서는 명주의 홍수 피해에서 비롯된 횡령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저들끼리 결탁하여 사리사욕을 꾀하는 조정의 풍조를 바로잡기 시작하셨지요. 신은 그때가 바로 육정의 야심을 폭로할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은 지주관저에서 횡령의 실증을 손에 넣은 후 그걸 신하들의 약점으로 삼아 육정에게 넘겨줄 생각이었습니다. 이걸로 그가 승기를 잡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도록 유인하려 했지요.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니 신은 증거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이용하여 호부상서 최직 등의 사람들을 끌어들여 제 뜻을 위해 도움을 보태게 했습니다. 관련 대신 중에 육정의 세력에 속했던 자들을 전향시켜 육정의 세력을 약화시키기도 했지요. 그 뒤로 신은 의도적으로 실명제로 무기를 제한하고 폐하께 군마를 바쳤다는 소식을 조정의 관리들에게 누설했습니다. 육정이 민간에 숨겨놓은 결사들을 압박하여 쇠뇌를 구매하게 하고 그들이 빠르게 수면 위로 오르게 만들기 위해서였지요. 사병들은 평소 훈련을 통해 이런 종류의 무기에 숙달되어야만 중요한 순간에 쓸모가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무기 실명제가 시행되니 신분을 숨기기 위해 그 결사대는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저는 그들에게 홍련교라는 명목을 씌워 일망타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정은 반평생 동안 조정의 일을 주관하였으니 노련하며 용의주도한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수의 사병이 우리 손에 들어온 건 분명 그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을 것입니다. 쥐꼬리만한 재간마저 바닥이 나니 이미 힘을 잃은 화살이나 다름없지요. 폐하, 이곳의 기척에 귀를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있습니다. 한때 육정을 위해 일하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지만 육정이 대승리를 앞둔 지금 그들은 적과 순장되게 생겼습니다. 얻고자 했던 명예와 이익, 재물 모두 지척에 있지만 누릴 수가 없게 됐지요. 지금 신에게는 계책이 하나 있습니다만 폐하께서 신에게 스스로를 증명할 기회를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로부터 세상 사람들은 부족함보다는 불공평함에 더 괴로워합니다. 이 결사대는 원래 각자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저를 물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허나 만약 어떤 자들은 육정의 특별한 배려를 받아 화를 면하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지금 민심이 어지러우니 육정은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 감옥에 손을 쓸 게 분명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폐하. 허나 화약을 사용하여 감옥 전체가 무너지고 폭발하면 누구도 화를 면하지 못할 거라 예상하옵니다. 신이 이곳에 자발적으로 온 것은 진격을 위해 퇴각함으로써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떠난다면 반드시 육정의 의심을 살 것입니다. 그러니 신의 목숨을 폐하께 맡기겠습니다. 폐하의 배려에 감사드리오나 이 난로는 신이 이전에 사용하던 것이 아닌 듯합니다. 폐하의 난로는 금과 옥으로 장식하여 정교하게 조각되었으니 실로 보기 드문 진귀한 물건입니다. 폐하와 교환한다니 신이 이득을 보는군요.
불을 끄려 급히 달려오신 겁니까, 폐하? 폐하께선 자신의 눈썰미에 그리 자신 있으십니까? 처음 최직을 만났을 때 그는 성격이 너무 급하여 큰일을 이루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신이 호랑이 굴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함께 악을 행하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이 결과를 예상했으니 그렇지 않습니다. 신은 이 낡아빠진 제도에 쌓인 폐단을 극치까지 분석해야만 새로운 혁신을 구상해낼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패국을 만회할 수 없게 된 이상 신은 기꺼이 모든 결과를 감수하겠습니다. 그럼 가치가 없겠습니까? 폐하,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땅에는 주소공화, 요순시대가 탄생한 적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후 황제가 된 자는 그들은 천하 속 모든 이해관계의 권한이 자신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며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감히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을 천하의 진리로 생각한다. 처음에는 부끄러이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며 안주하여 천하를 커다란 산업으로 여겨 자손에게 전하여 무궁토록 향수하게 하려 한다. 천하의 해악이 되는 자, 그것은 다름 아닌 군주다. 권신은 군왕과 함께 생기며 사사로운 이익을 쫓는 군왕 또한 같은 부류로 수중의 권력이 클수록 위에 또한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나라에서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 몸둘 곳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폐하 또한 이상적인 사회를 동경하신다면 마땅히 시대의 흐름을 따르고 행하며 쇄신하셔야 합니다. 폐하께서는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신의 글은 후세를 위해 쓴 것이니 제가 걸은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폐하께서는 언젠가 알게 되실 겁니다. 신이 폐하를 따르고자 하는 건 폐하께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에도 용감히 앞장서는 기계가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폐하께서 이리 저를 신뢰하시니 저 또한 폐하께 솔직한 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무릎 꿇어 황은의 감사를 표합니다. 폐하께서는 이미 오롯이 자신의 몫을 다할 수 있으시니 신은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다.